자, 그 135페이지 전까지는 너네들이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권장드립니다. 뭐 가위바위보 확률 뭐 이런 거 있는데 뭐 거기까지 설명하기 좀 그렇고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 가능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너네가 이제 여기 함수 개수가 좀 약하기 때문에 요건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복습을 잠깐 합시다. 자, 우리가 함수 개수 구한다고 했을 때는 중복순위 활용한다고 했었죠. 까먹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 정의가 뭐의 정의죠? 1대1 함수 정의죠. 그래서 1대1 함수 정의일 때는 x값이 다르면 y값이 다르는 거니까 중복이 안 되기에 순열로 풀어주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리고 부등식 형태가 나왔을 때는 조합 아니면 중복 조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떼 잘라주시고 자, 문제 볼게요. 자, 1, 2, 3에서 4, 5, 6, 7에 대해서 x에서 y로 중에 함수를 임의로 하나 택한다고 했죠. 자, 그럼 떼 자르고 왼쪽 게 분모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분모로 세줘야 되는 건 함수 개수인 거죠. 그 함수 개수 중 하나를 고르는 거지. 그러면 함수 개수는 중복 순열을 이용해가지고 정하면 되겠죠. 그냥 함수 깔아놓고 그 중에서 고르겠다는 소리인 거니까. 그래서 일단 분모는 4파이 3이 나올 거고 엄밀하게 식으로 쓰면 4파이 3c 1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4파이 3이라는 4의 세제곱 64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굳이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겠죠? 물론 교육과정에 이런 표현은 없지만. 아무튼 그렇고 그때 뭐라고 했어요? 이제 1대1 함수가 되고 싶다고 했죠. 그럼 1대1 함수, 그럼 64개 중에서 1대1 함수인 거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그걸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순열로 찾아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4p3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64분의 24까지가 나올 거니까 8로 약분되네요. 8분의 3. 3번이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1대1 함수인 걸 우리가 찾고 싶은 거니까. 그리고 늘 할 때 말합니다. 64개가 다 깔려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중에서 이렇게 선택하는 거야. 한 번 더 갑시다. 2번 봅시다. 자, x에서 y로 갈 때 또 마찬가지예요.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하는 거니까 잘라주고 자, 그럼 분모는 5파이 3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쓸까? 여기다 쓸까?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뭐니? 부등식 나왔고 는이 없네요. 증가함수 형태는 뭐 감소함수 형태든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럼 얘는 조합으로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5C3. 그러니까 5파이 세제곱 125개 중에서 이 125개가 쭉 깔려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걸 만족하는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10이 나오고 5로 약분하니까 25분의 2까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이 됐습니까?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두 집합에 대해서 또 함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한다고 했죠? 함수 중에서 임의로 택할 때 잘라주고 그럼 분모는 일단은 3파이 4가 될 거예요. 여기다가 쓸게요. 공간이 없어서. 그럼 얘는 뭐네? 중복조합인 거죠? 중복조합. 이걸 쓸 때는. 그치?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은 감소함수 형태죠. 감소함수 형태니까 중복조합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중복조합 분자에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중복조합이 분모에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했었죠. 네, 그때는 이제 뭐 순서상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이런 식의 멘트가 있을 때 우리가 중복조합을 분모에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계산하시게 되면은 81분의 3H4니까 6C2, 15. 그래서 27분의 5, 5번이 답이 되겠죠. 자, 이 정도 스피드 괜찮습니까? 자, 다음 가겠습니다. 자, 지금
때 자르고 앞에 건 멘트가 다 똑같아요 지금. 또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다고 했죠? 네, 그러면 4파이 3으로 골라주면 되니까 이번에 계산 생략하고 64라고 바로 하고 보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부동이 오니까 조합을 쓰긴 쓸 건데 는이 없죠? 복습하기 좋은 문제죠? 우리 중복 조합할 때. 자, 어떻게 썼냐면은 이 FA랑 FC는 결국 1, 2, 3, 4에서 결정될 거니까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따라왔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는 중복 조합 또는 조합을 쓸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하겠죠. 중복 조합이든 뭐 조합을 쓰든 둘 중 하나로 풀 거예요. 그럼 중복 조합으로 푼다고 했을 땐 여기 는이 생기게끔 해야겠지. 그때 얘기했던 게 뭐였어요? 이 둘은 최소 몇 차이 날 거다? 1 차이 날 거니까 내가 앞에다가 여기다가 1을 더해주게 되면 는이 생길 것이다. 근데 어디 부분에 에러가 발생을 한다. 이쪽에 에러가 발생하게 되겠죠. 왜냐면 이 친구는 무조건 최소 2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도 1을 더해준다. 그러면 2가 되겠죠. 그럼 2에서 4 사이인 거지. 그럼 2, 3, 4 중에서 3개를 골라주는 거죠. 그래서 3H3 이렇게 잡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64분의 10이 될 거니까 답은 5번이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 막 그때 정형화까지 해줬었죠. 뭐 는이 만약에 2번 내가 는이 늦게 해야 돼. 그럼 2를 더해줄 거니까 그래서 2만 더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죠. 이렇게 풀지 마시고요. 안 좋습니다. 요즘 방향에서는. 자, 또 봅시다. 자, 이번엔 x가 1, 2, 3, 4라고 돼 있고요. 자, x에서 x로의 함수를 하나 고르겠답니다. 그럼 뭐 이거는 4파이 4겠죠, 분모가. 그러니까 256이 일단 등장을 할 거예요. 그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뭐냐면 4개를 곱했더니 이제 몇이 나오래? 8이 나올 거죠. 자, 그러면 잠깐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얘는 자, 우리 무기 중에 하나 고를 거야. 순열로 풀까요? 조합으로 풀까요? 중복 순열로 풀까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까요? 중복 조합으로 풀까요? 너네가 복습을 많이 하고 시너지를 조금 풀고 있다면 이런 문제를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이야. 경우의 수 풀 때. 새끼 또 단어만 하나 글자 하나 얘기하는 거. 얘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겁니다. 왜냐면 곱했을 때 8 돼야 되죠. 그럼 곱했을 때 8 되는 거를 너네가 일단 먼저 사이즈를 잡아주셔야 돼요. 그럼 곱했을 때 8 되려면 1, 1, 2, 4 요런 게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 2, 2 요런 게 하나가 있겠죠. 그치? 근데 문제를 가만히 보시면 때를 잘랐어. 그럼 우리는 뭐예요? 256개를 깔아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 내 바닥에 방바닥에 깔아놓은 거예요. 그 중에서 내가 고를 거야. 그럼 뭘 고를 거야? 이걸 4개를 곱했더니 8 되는 걸 찾으래. 근데 문제에서 1대1 함수래? 그런 거 없어. 뭐 증가함수 꼴이래?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이 F1, F2, F3, F4를 정해가지고 그걸 곱했을 때 8 되는 걸 찾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숫자일 수밖에 없잖아, 결국.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얘가 제약이 없어. 뭐 누가 더 커야 된다는 제약이 없어. 그러면은 1, 1, 2, 4 말고 모두 되겠어요. 뭐 1, 2, 1, 4 이런 것도 되겠죠. 1, 4, 1, 2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럼 결국 뭐예요? 이 4개라는 F1, F2, F3, F4한테 1, 1, 2, 4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지금 이 상태가 F1, F2, F3, F4인 거잖아. 말을 바꾼 거야. 서로 다른 네 자리에 1, 1, 2, 4라는 숫자를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이 친구 같은 경우 첫 번째 경우는 그냥 이거 바로 쓸게요. 4팩분의 2팩분의 4팩이죠. 1, 2개 똑같으니까. 그럼 12가 될 거고
그리고 더하기 1, 2, 2는 종류가 두 개니까 조합 쓰면 되겠죠? 사실. 그래서 256분의 16이 나오겠죠. 참고로 16을 제곱하면 256이 나오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세한 설명은 여기 다 적혀 있습니다. 세미나랑 얘기하는 게 똑같습니다. 다음 주면 수능 특강 나오네. 자, 이제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조금 조건이 달라졌네요. 때 잘라줄 건데 이제는 함수 중에서 고르는 게 아니야. 1대1 함수 중에서 하나를 고르겠대. 그럼 1대1 함수니까 수열을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4p4를 쓰면 되겠죠? 참고로 4p4는 4, 3, 1, 4팩이랑 똑같습니다. 참고로 mpn은 m팩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럼 분모가 4팩이 될 거예요. 24개가 깔려 있겠죠? 깔려 있을 겁니다. 자, 그때 임의의 x에 대해서 임의의 x라는 건 요 x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 중에서 요거를 만족시키는 함수의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죠. 그럼 이런 게 나왔을 때 너네가 이제 그 고난이도로 이제 함수 개수 문제를 해서 관련해 가지고 고난이도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조건을 주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문장으로 돼 있는데 너네가 실제로 고난이도 풀면은 가조건, 나조건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랬을 때 이 멘트 임의의 x에 대해서 요거를 만족하라고 했지. 그럼 그때 적극 추천드리는 풀이가 뭐냐면요. 다 쓰세요. 넣어서. 임의 x라 돼 있으니까 4개 중에서 이렇게 대입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써봐요. 그럼 쓰면은 FA가 여기다 써. FA가 A가 아니고 FB가 B가 아니고 FC가 C가 아니고 FD가 D가 아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제발 쓰세요. 또 작년에 한 사례가 있었는데 내가 처음 확통을 내가 너네들한테 개념 설명할 때부터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근데 한 친구가 이렇게 생각하고 와 저걸 왜 다 써? 이유가 있으니까 다 쓰라고 했을 텐데 그래가지고 수능 한 달 전까지 이걸 안 쓰고 있다가 나한테 걸린 거예요. 아 2달 전인가? 왜냐면 그때는 이제 뭐 저는 그냥 수시로 갈래요 해가지고 이제 관둔 애도 있고 뭐 할래요 해가지고 뭐가 돼버리다 개인적으로 했어. 근데 뭐 했냐면 내가 한 사람 아마 본 적 있을 거야. 내가 저기 상담실 쪽에 앉아서 아마 본 친구 한 번쯤 있을 거예요. 기억 안 나 말고 기억 나겠어요. 관심 있겠어. 저기 앉아가지고 그 원탁 있잖아. 우리 상담실에 원탁 의자 알죠? 초밀착인 거 알죠? 졸라 가깝잖아요. 여기 앉아 있어요. 내가. 그 이제 한 친구가 여기 또 앉아요. 아 의자를 너무 받침대 있던가? 아 있구나. 이렇게 앉아요. 그럼 여기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일단 해왔어 하고 봐요. 얘가 막 채점 다 해놨어요. 그러면은 틀릴 걸 맞췄네? 이게 뭐예요? 처음에 보면 틀릴 텐데? 근데 뭐 했냐면 그런 문제들을 내 눈앞에서 야 설명해봐. 어떻게 맞췄어? 왜 그렇게 생각했어? 왜냐면 확통은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어떻게 너가 이걸 생각했어? 이 아이디어를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그래서 설명을 했어. 근데 이 문제가 나왔어. 그러니까 틀린 문제였어. 틀린 문제였는데 풀을 딱 봤어. 야 깨끗해. 일단 29번 문제였어. 29번 문제. 29번이면 어렵잖아요. 네. 깨끗해요. 그럼 물어봤어요. 넌 이걸 보고 뭐부터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이 문제였거든. 이런 비스무리한 문제. 그러면 대입해야죠. 아니 다 써봐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푸는 적이 없어. 그럼 왜 안 했어? 진짜 해요? 이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걔 수능 볼 때까지 뭐 했냐면 내가 그 문제만 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 풀이만 보고요. 했는지 안 했는지 다 검사했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하니까 절반은 맞추더라고요. 이제. 이걸 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이야 쉬운 조건인데 너네가 실제로 보는 건요. 웬만하면 다 처음 보는 조건이에요. 다 아는 조건들이 나오면 수능 준비를 왜 하겠어요? 그냥 계속 반복만 하면 되는 게 똑같은 거 나오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수능은. 물론 내신은 좀 다른 얘기야. 내신에서는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나오는 게. 어차피 수능 특강이라는 시험 범위가 있으니까. 근데 적어도 수능을 준비할 때는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무조건 등장하게 돼 있어요. 적어도 5문제는 등장해요, 처음 보는 게. 그러니까 새로운 조건들이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새로운 조건 이해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텍스트만 봐서 몰라. 내가 그걸 깊이 이해하려면 직접 그 문제에 참여를 해야 돼, 확통은 더더욱이나. 그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다 써봐야 돼요, 일단. 임의의 x에 대해서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거기 x의 정의가 이렇게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넣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생각을 뻗어나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 문제 못 풀어. 이해를 어떻게 해, 머릿속에서. 천재야? 나도 못하는 걸? 나도 쓰는데. 나도 처음 보는 건 무조건 써봐. 뭐 10개 중에 한 3개 정도 그렇게 하지. 뭐 내가 뭐 기계도 아닌데. 근데 그걸 안 하더라고요. 1시간 동안 냈어요. 붙어있잖아요. 울먹울먹거리서. 근데 난 그 생각을. 어차피 9월이고 어차피 이 새끼가 관둬봤자 혼자서 할 텐데 혼자 되겠어? 라는 생각으로. 근데 난 얘를 책임져야 되는 애잖아. 근데 이대로 두면 안 돼. 그러니까 뭐야. 아이씨 몰라 관둔도 말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엄청 혼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2-3달 동안 계속 했죠.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랬어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보자고. 근데 늘더라고 그러고. 여기에 이제 요지가 뭐냐. 제발 내가 이렇게 써주면서 풀면요. 니네도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화통 풀이 보세요. 나 써요? 많이? 말로 많이 설명하죠. 근데 정말 필요한 건 쓴단 말이야. 따라 하세요. 또 자꾸 말하면 이게 좀 이제 그 말의 힘이 좀 작아지는데 화통 존나 잘해요. 졸라 잘해요 진짜로. 막말로 화통 30번 같은 것도 나한테 5분이면 다 풀어요. 한번 해봐요. 한번 3월 되면 해봐요. 진짜 해요 나는. 보여줄게요. 나 그 확통 3월 모의고사 할 때요. 나 해설 준비 안 하고 올게요. 나 확통할 때는요 한 번도 안 풀어보고요. 실전적으로 풀어주겠다고. 아니 진짜로 그러고 다 풀어요 난. 물론 그러다 계산 실수 오지게 하는 경우 많지만 계산 실수는 너네가 잡아줘야 돼. 아무튼 그러니까 쌤이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 분명히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하라는 거 꼭 하자. 오케이? 자 이제 가보자. 그걸 썼어. 이해를 해야지. 그럼 봐보자. 쉬운 거라 이거는 이해 안 되고 어렵진 않아. 뭐야? A를 넣으면 뭐는 되지 말래? A가 되지 말래. B를 넣으면 B가 되지 말래. 같은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그럼 뭐냐면 자기 자신을 넣으면 자기 자신이 나오지 말란 소리예요. 그쵸? 그럼 너네들이 이 문제를 맞닥뜨리면 어떻게 풀래요? 아마 여기서 대부분은 자기 자신이 나올 때를 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그것마저 안 했으면 안 돼요. 그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겠죠. 그럼 진짜로 자기 자신이 나올 때는 한번 빼볼까? 근데 자기 자신이 나올 때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밖에 없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FA는 A, FB는 B, FC는 C, FD는 D. 이 경우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나올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24개가 깔려있죠. 그럼 방금 말한 것만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친구인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 없는 애인가요? 라고 한다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요. FA는 A고요. FA는 A고
써서 할게요. FA가 A고요. FB는 C고요. FC는 D고요. FD는 B라고 해보자. 그럼 이것도 문제 조건 만족시킬까요? 문제 조건 뭐라고 돼 있어요? 임의의 X라고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1학년 때 세뇌 교육 당했어요. 임의라고 돼 있으면 항등식 항상이에요. 그럼 모든 애들이 다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뭐냐? 얘만 만족 안 시키고 나머지는 다 만족을 시키지.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만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도 문제에서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나한테 필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뭐가 문제였던 건지를 이제 아는 게 중요하지. 자, 다시 FA는 A, FB는 B, FC는 C, FD는 D다. 요것만 나한테 필요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한 친구는 부정, 반대를 잘못 이해하고 있어. FA는 A. 자, 봐봐.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지. 그럼 결과적으로 이때는 접속사 AND가 붙게 돼요.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거의 부정은 얘 또는 얘 또는 얘 또는 얘인 거지. 냈다? 그럴 필요가 있는 거야? 넷 중 하나만 그려도 되는 거지. 얘만 만족해도 되는 거고 이거 둘만 만족해도 되는 거고 셋 다 만족해도 되는 거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부정시켰을 때 FA는 A, FB는 B, FC는 C, FD는 D 요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는 AND와 OR의 부정관계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거야. 이거를 부정시키면은 FA는 A or FB는 B or FC는 C or FD는 D 요게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이게 나한테 필요 없는 거야. 5월. 그러니까 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설명 따라왔습니까? 이게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조건 나오는 문제들에서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랑 같은 느낌이야. 야, 너네 5명이 앉을 거야. 3사람이 이웃하지 말래. 그럼 너네 처음에 항상 어떻게 생각했어? 전체에서 이웃해도 되는 애를 빼자 이렇게 생각. 전체에서 이웃할 때를 빼자 하지. 3사람이 이웃할 때 빼자고 하지. 그럼 맞았었어요? 아니었어요. 그때 쌤이 그때도 똑같이 설명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3사람이 이웃하지 말라의 부정은 적어도 3사람 중 적어도 2사람이 이웃할 때가 나한테 필요 없는 거였어요. 그래서 둘이 이웃할 때, 셋이 이웃할 때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 했잖아요. 그치? 3사람이 이웃할 때만 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 뺄 게 너무 많은 거야. 얘일 때 얘 아니다. 뭐 아무튼 뭐 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기까지만 따라왔습니까? 이 문제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도 중요하게 쓰이는 말이니까 이거 좀 오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으로 풀면 안 돼요. 너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풀어줘야 되냐면 얘는 사실 고1 때 사실 우리가 연습을 한번 했던 유형이어서 당연히 기억이 안 나니까 지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쌤이 뭐라고 부르냐면 봐봐. 자, 필기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fx가 x가 아니래요. 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험지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제집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영도 유형이라고 부릅니다. 정말 아주 가끔 한 번씩 쓰이는 아이디어예요. 뭐 엄청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쌤이 이제 문장으로 예제를 들게요. 자, 이렇게 앞에 네 분이 앉아 있는데 A, B, C, D라고 할게요. 이 네 분이 시험지를 풀 거예요. 시험지를 받아서 풀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채점을 할 거예요. 근데 시험지를요. 본인이 가져가. 본인 걸 채점하면요. 틀렸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아, 없잖아. 있겠죠. 누가 뭐 감시도 안 하면
나 그래도 많이 맞고 싶은데 이러면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고자 본인 거는 본인이 채점을 못한대요. 그게 얘랑 똑같은 말이에요. 1이면 1이 안 나온다죠. 본인 시험지는 본인 걸 채점 못한다는 소리예요. 그럼 그 경우의 수를 찾아보래요. 자, 지금 얘랑 방금 쌤이 말을 못하냐? 방금 쌤이 든 예제랑 이 식이랑 똑같다는 걸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럼 그거를 어떻게 세줬었냐면, 자, 시험지니까 자 A, B, C, D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A, B, C, D한테 이제 시험지를 나눠줄 거예요, 내가. 근데 본인 자신 건 가져가지 말래요. 그럼 얘한테는 뭘 줄 수 있겠어요? B, C, D를 줄 수 있겠죠. 그럼 B를 줬다 치자고요. 그럼 남은 게 A, C, D죠. 그럼 이제 B라는 사람한테 시험지를 줄 거예요. 그럼 B가 가져갈 수 있는 건 A, C, D 다 가능하죠. 본인 것만 못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지? 자, 그러면 B, A를 줬다고 쳐보자고. 그럼 남은 게 C, D죠. 그럼 어떻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어요? D, C로 이렇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이런 식으로 세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도라고 부릅니다. 쌤식 단어 노가다. 노가다 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해보자고요. B, C를 했어요, 이제. 그럼 A, D가 남죠. 그러면은 D, A로 줄 수밖에 없어요. B, D를 했어요. 남은 게 A, C죠? 그럼 A, C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A가 B를 가져갔을 때 몇 가지가 가능하겠네? 세 가지가 나오겠지. 그래서 B를 가져갔을 때 세 가지. 근데 B 말고 또 뭐 가져갈 수도 있겠어? C 가져갈 수도 있겠지. 그럼 그때도 한번 해볼게. C를 가져갔어.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곱하기 이런 걸로 안 하고 일일이 세고 있죠. 자, 그럼 C를 가져갔으면 남은 게 A, B, D예요. A, B, D예요. 그러면 B는 A랑 D 둘 중 하나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1에서 일일이 세야 돼요. 서로의 규칙이 다릅니다. 얘는 어땠어요? 세 갈래로 뻗어나갔죠. 근데 얘는 두 갈래로 뻗어나가죠. 서로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곱하기로 이어서 간다는 건 같은 규칙을 가져간다는 소리인 거거든요. 곱하기의 의미 자체가. 근데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곱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보자. C, A를 했어. 그럼 남은 게 B랑 D죠. 그럼 B랑 D니까 D, B를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C, D 했다고 칠게요. A, B 남았죠. 근데 여기는요. A, B이기 때문에 뭘 가져가든 상관없어요. 그쵸? 그랬더니 C일 때도 몇 가지 나왔어요? 세 가지가 나왔죠. 우연히 겹친 겁니다. 경우의 수, 개수 자체는. 그럼 여기서 세 가지, 여기서 세 가지, D일 때도 세 가지예요. D일 때는 그냥 또 똑같이 해주면 되니까 이때는 그냥 세 가지라고 적겠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게 세 가지가 세 가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3 곱하기 3이라고 해가지고 9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쓴 말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수영도고 정말 아주 가끔 쓰는 아이디어입니다. 정말 아주 가끔 쓰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다시 여기 보자. 자기 자신 건 채점 못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수영도로 세주셔서 9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으로 치면 4사람 등장한 거잖아요, 문제가. 5사람이 등장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5사람이 등장하면요, 44가지 나와요. 그걸 일일이 셀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많아봤자 4사람 정도 이렇게 등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답은
24분의 9니까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와매 또 배터리 없네. 야 이거 배터리 나가면은 저장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배터리 나갈 것 같으면 껐다가 칠판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 시험지 유형 아주 가끔 쓰이는 아이디어고요. 일단 너네들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에서 처음 보는 조건 아니면 임의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은 대입해서 이해하자 이겁니다. 자 그리고 확률이 이제 두 번째 단원입니다. 제목은 확률의 덧셈 정리입니다. 이제 덧셈 정리라고 해서 괄호 열고 뭐라고 딱 적어주면 좋냐면 합집합입니다. 얘 설명은요 경우수처럼 얘기하고 끝낼게요. 야, 너네들한테요 1부터 50장의 카드가 있어요. 내 눈앞에 깔려 있어요. 거기서요 내가 한 장을 꺼낼 거예요. 고를 거예요. 그때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되는 경우를 찾으래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해요? 2의 배수를 먼저 찾죠. 3의 배수 찾죠. 그럼 2의 배수 할 땐 3의 배수 신경 안 쓰잖아요. 3의 배수 할 때도 2의 배수 신경 안 쓰잖아요. 그럼 뭐가 발생해버려요? 겹치는 게 발생해버리죠. 그래서 그 겹치는 걸 뭐 해버려요? 빼버리죠. 그걸 확률에 똑같이 적용시켜도 된다는 소리예요. 근데 그걸 이제 식으로 표현하는 거야. A 합 B라고 돼 있을 때 A 또는 B인 거잖아. 둘이 합친 거잖아. 근데 그때 뭐야? A랑 B를 일단 더해. 2의 배수, 3의 배수 더해. 근데 분명히 둘이 겹치는 게 있겠지. 그럼 겹치는 거 뭐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확률로서 그렇게 계산해도 무방하다 이 뜻입니다. 근데 만약에 서로 배반 사건이야. 그럼 겹치는 게 없겠지. 그럼 뭐만 하면 되는 거야? 더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거죠. 12배수 또는 13배수를 꺼내래요. 그럼 12배수 꺼냈고 13배수 꺼냈어요. 둘이 겹치는 게 있겠어요? 50까지인데? 없겠죠. 12랑 13은 최소 공배수가 156입니다. 오, 개빨랐다. 오. 그럼 156은 이미 50을 넘어갔잖아. 겹치는 게 없겠죠. 50까지에 대해서는. 그런 걸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는 뺄 필요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실전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너네 확률 문제 풀 때 케이스를 나눴어. 그럼 케이스 나누면 우리가 합의 법칙에서 얘기했다시피 더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더하기 전에 명심하자.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요걸 생각하면 된다. 이 소리입니다. 겹치는 게 있으면 빼라. 겹치는 게 없으면 배반 사건이니까 그냥 더해라. 그걸 확률에서 해도 상관없다. 결론입니다. 설명 끝났어요. 자, 그리고 요 2번.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여사건의 확률이에요. 여사건의 확률. 너네 여사건이 집합을 연결시키면 여집합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근데 우리가 여집합을 풀 때가 언제였어요?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거 뺄 때 많이 썼잖아요. 그 전체 빼기 부정이라는 말로 많이 했었죠. 그걸 이제 확률로서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1에서 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이 뭐야? 전체야, 전체. 확률에서 1은 전체예요, 전체. 그럼 전체에서 내가 A 여집합을 구하고 싶어. 그럼 그때는 1에서 부정인 A를 빼주면 된다. 이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 전체 빼기 부정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확률로 계산할 땐 1에서 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개수 셀 필요 없어. 1에서 빼. 이 뜻입니다. 그럼 너네가 한번 물어보자. 야, 전체 빼기 부정 언제 쓰죠? 정리 좀 합시다. 아니 나온 김에 정리 좀 하자. 너네가 지금까지 문제를 풀었을 때 요 전체 빼기 부정이라는 아이디어 있잖아? 요거를 언제 썼었죠? 막 뱉어봐요. 적어도 그래요. 이 말 나오면 많이 뺐죠.
그쵸? 또 언제 뺐죠? 중요한 거 다 정리해 주는 거예요 지금 쌤이. 언제 뺄게? 이놈의 자식들. 이상 또는 이하 단어 나올 때 많이 썼어요. 가장 쉬운 예제가 이거야. 주사위를 2개 던졌어. 그 둘을 더했어. 그 둘을 더했을 때 2 이상이 나오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찾으래. 근데 알지 않냐? 주사위 2개를 더하면은 잘못 얘기했다. 3 이상일 때를 찾으래. 최소 2잖아. 더했을 때. 최대 12잖아. 그럼 3 이상이 될 때를 찾으라는 거 뭐야?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7일 때, 8일 때, 9일 때, 10일 때, 11일 때, 12일 때 찾으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반대로 해보면 어때? 3 미만일 때를 나한테 필요 없는 거잖아. 3 미만일 때가 뭐야? 2일 때밖에 없잖아. 그럼 그걸 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썼어. 그리고 언제 많이 썼어? 아까 우리 수업 시작할 때 했던 수능 특강 문제 마지막 문제하고도 연결돼. 않고 등에 부정의 단어가 있을 때 너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하잖아. 아까 뭐였어? fx는 x가 아니래. 이웃하지 말래. 그럼 너네가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게 전체에서 이웃할 때 빼자. 전체에서 fx는 x일 때 빼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 했잖아. 그리고 너네 그렇게 생각했잖아 아까. 부정의 단어가 있을 때 많이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근데 물론 100%는 아니었던 게 아까 fx는 x가 아니다라 했을 때 fx는 x가 아니다라 했을 때 그 fx는 x일 때 빼면 된다 했어? 아니었죠? 그거는 이제 접속사 때문에 뭔가 잘못됐다고 했었잖아. 너무 뺄 게 많아진다고.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다 부수고 하나로 정리해준다. 하나로 정리해준다. X 하라고 한 겁니다 지금. X 하세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야? 뭘 눌러? 깜짝이야. 자, 이렇게 생각하면 너네는 생각의 확장이란 걸 못한다. 그리고 요즘에는 저렇게 안 나온다. 다 숨긴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뜨거운 감정을 느껴야 된다. 얘네들의 공통인 특징이 있어요. 귀찮다. 그렇죠. 귀찮다라는 감정이 들어야 돼요. 진짜 이렇게 적어야 돼요. 너네가 왜냐면 문제 너네가 풀어요. 너네가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귀찮다라는 감정을. 이 귀찮다 감정 언제 느껴? 문제 고지 곧대로 너네가 어떻게 풀지 생각을 할 거 아니야. 다짜고짜 10부터 쓰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하겠지. 케이스가 몇 개가 나오겠구나. 이 문제를 만족하려면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겠네? 근데 그 경우의 수를 세보니까 막 3가지, 4가지, 3가지까지는 괜찮아. 근데 4가지, 5가지, 6가지, 7가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분명히 너네가 풀었을 때 있어요. 그때 성실하게 좀 하지 마시고요. 성실하게 그거 다 세면 안 돼요. 너네 6가지, 7가지 하는 경우는 정말 없어요. 심지어 30번에서도 그런 경우 거의 없어요. 정말 100문제 중에 한 10문제 있을까 말까요, 그런 문제는. 케이스가 4가지, 5가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럼 너네 분명히 생각하셔야 돼요. 귀찮은데, 풀기? 셀 수는 있겠어.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돼? 졸라 귀찮은데? 그랬을 때 여사건으로 즉 부정을 한번 시켜보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보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하냐면요. 실제 수능에서 그렇게 공부한 애들 저격해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문제 적어도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꽤 옛날이에요. 언제냐면요. 한 2016년인가? 17년인가? 이때 이제 수능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14에서 17년 사이에요. 29번 문제예요.
근데 그때 거기 적어도란 단어가 등장했었어요. 애들이 뭐예요? 신난다고 다 이제 부정으로 풀었던 거예요. 근데 부정으로 안 하고 고지고대로 풀었으면 케이스가 3개였어요. 근데 그걸 부정해서 하잖아요. 케이스가 20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 20까지가 근데 애들이 다 세요. 왜냐면 규칙적으로 세요. 그 케이스를 살 때. 그러니까 뭐야? 적어도를 맞닥뜨렸어. 그러니까 실전에서 너네가 실제로 문제를 풀어 이제 시험장에서 풀어. 그럼 적어도가 나와. 그럼 기계적으로 부정을 해볼 거 아니야. 그럼 부정을 했더니 어떻게 셀진 보여. 와 근데 이걸 내가 직접 다 세야 돼? 이렇게 된 거야. 근데 그걸 20가지 세야 돼. 그럼 너네 실전이었으면 바로 원래대로 적어도 돌아갔을까? 절대 못해요.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하면서 셉니다. 그래서 실제로 정답률이 낮진 않았어요. 엄청 낮진 않았어. 꽤 높았어. 한 30%? 29번이니까 29번은 원래 10% 정도 나와요. 10%에서 20% 사이로 나와 정답률이 원래. 한 30% 40%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풀만 했던 거죠. 셀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거를 아득바득 센 겁니다. 근데 뭐가 발생해요? 다른 문제를 못 풀어버려요. 검토를 못 해버려요. 왜? 그 문제만 10분 썼거든요. 일일이 세야 되니까. 그리고 너네 일일이 센다고 20가지 했어. 셌어. 그럼 마음 놔? 씨발 잘못 센 거 아니야? 다시 세볼 거 아니에요. 적어도 한 번은 다시 세볼 거 아니야. 근데 시험 끝나고 오히려 더 해설 강의 막 올라와. 아니면 애들이 막 집 가서 검토하나 다시 한번 풀어. 그런 친구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수능 끝났는데 다시 풀어본 친구 있을런지 모르겠다만. 풀었어. 근데 그냥 풀어봤어. 3가지에서 끝나는 거예요. 유명했던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여줄 기회가 있으면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그걸 저격해서 맞게 된단 말이야. 그럼 수능 특강에 다른 게 그런 비슷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적어도라고 무조건 부정시키는 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나는 수학을 공식대로 풀겠다는 거야. 근데 해설지가 너무 나빠. 문제집들이 너무 나빠. 이거 나오면 다 부정시킨단 말이야. 너무 나빠. 그래서 그거에 현혹되지 말고 그럴 가능성은 높겠지. 하지만 문제 자체에서 케이스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실제로 케이스를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았던 거야. 그러면 그때 부정시켜보자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시간 날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걸 생각하면서 문제 틀이 잡혀요. 그럼 부정했을 때 오히려 더 빨리 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별로 이감정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쌤 저는 막 4가지 나와도 5가지 나와도 귀찮다는 감정을 못 느끼겠어요. 별의별 경우의 수 친구들이 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내가 딱 잡아줄게요. 케이스가 4가지 이상 나온다. 그럼 부정시켜보세요. 10중 8구 부정시키는 게 더 빨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이 단어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케이스를 했을 때 너네가 4가지 이상의 케이스가 나왔어. 물론 30번이나 엄청 고난이도 문제는 4, 5가지를 직접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차치하고요. 일단 4가지를 너네가 생각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 그럼 부정을 빨리 시켜봐. 근데 부정을 시켰는데 그거나 도찐 개찐이야. 그러면 다시 원래대로 풀면 돼. 오케이?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야. 기계적으로 단어 보고 판단하지 마. 확통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돼. 알겠죠? 명심하세요. 근데 또 안타까운 건 뭐라고요? 다 부정시키게 나와요. 대부분의 문제가. 네. 수능 특강엔 안 그런 문제가 꼭 하나쯤은 있거든요. 없어요? 그럼 내가 경험시켜 줄게요. 자, 이 정도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느끼자는 거야. 쉬운 문제로 예를 들어보자. 남학생 4명이 있고요. 여학생 3명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구성된 연극 동아리에서 2명을 뽑아가지고 주연을 시키겠대요. 2명 뽑겠대요 결국. 그랬을 때 괄호 2번이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우리 분모 신경 쓰지 말고 분자만 계산해 봅시다. 그러니까 적어도 1명이 여학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2명을 뽑을 거잖아. 그럼 최소 여학생이 1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나오겠어요? 2개 나와요. 너네 생각이 맞아요.
여학생 1명 뽑힐 수도 있고요. 여학생 2명이 뽑힐 수도 있겠죠.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죠. 그쵸? 그러면은 귀찮아요 이게? 안 귀찮아요. 그냥 풀어요 뭐. 근데 물론 의도된 거니까 부정을 시켜보자고. 그럼 뭐야? 여학생이 1명도 안 뽑힌 거지. 그럼 남학생만 나온 거겠지. 그럼 그때 케이스가 뭐밖에 없어? 1가지밖에 없잖아. 아 그러니까 뭐야? 이 텍스트 그대로 푸는 경우의 수랑 부정을 시켜서 비교했을 때랑 얘가 더 적지. 그럼 이걸로 풀어라 이거잖아 지금. 근데 그거를 적어도라는 단어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지 말라고. 적어도 나왔으니까 기계적으로 부정 이렇게 하지 말고 적어도라는 텍스트를 가지고 너네가 먼저 케이스를 생각하자는 거야. 아 그럼 2가지가 나왔어. 한 귀찮은 사람은 그냥 풀어. 근데 이제 내재돼 있어. 아, 적어도 그럼 부정 한번 시켜보는 거지. 그럼 케이스가 적어. 그러면 그걸로 풀면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 이런 경우도 있더라.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적어도 아니 그러니까 그 뭐냐? 적어도라는 단어 신경 안 쓰고 얘기할게요. 너네가 문제를 풀었는데 케이스가 4가지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쌤이 말한 대로 이제 4가지니까 귀찮아. 반대로 돌려봤어. 근데도 4가지 나온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똑같은 거야. 부정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럼 그때는 어떻게 구분하면 되냐면 선택하면 되냐면 어떤 케이스가 내가 쉽게 편할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둘 중 하나 반드시 쉬운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선택해서 풀면 됩니다. 오케이. 그런 문제를 꼭 말 진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 끝. 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또 등장했네. 야, 대표적인 문제가 이거잖아. 이웃하지 말래. 그 이웃할 때 빼? 아니잖아. 사이사이 끼우는 걸로 하잖아. 이웃하지 않는다로 가지고 풀잖아 그냥. 이게 대표적인 유형이 되는 거죠. 않는다, 적어도, 뭐 이상, 이하 요런 말 나온다고 무조건 부정으로 기계적으로 돌릴 거야. 너네 또 씨. 명심해라. 하지 마라. 안 좋다잉. 쟤도 저렇게 아까 귀찮다 얘기해놓고 다 돌릴걸? 적어도 나오면 웃자. 진짜 저럴 거. 그냥 그렇게 돼요. 어쩔 수 없어. 문제집에서 세뇌교육 당해. 그래 애초에 유형도 제목이 적혀있어. 적어도 유형. 그러면은 빼래. 매 미쳐버려. 내가 만약에 문제집 만든 사람이면 내가 돈 벌 생각이 없어. 그냥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고 싶어 라고 하면 나 그 유형 제목 다 없애버릴 거야. 다 섞어버릴 거야. 아니 그래야 돼. 시험 문제 알려줘? 내가 적어뒀어. 부정시켜? 이렇게 알려줘? 아니잖아요. 그만 얘기합시다. 배터리 6%네요. 좋댔어요. 5분 뒤에 칠판속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잉. 자, 쉬운 걸로 갈게요. 자 송이대반 학생 36명의 통학 시간을 조사를 했대요. 자 근데 버스를 이용하는 학생은 18명이고요.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은 15명이고요. 그리고 버스와 자전거를 모두 이용하는 학생은 6명이래요. 자 그랬을 때 36명 중에서 임의로 선택을 했대죠. 자 그럼 때 자르고요. 36명 중에서 1명 고른 거니까 분모 36이겠죠. 그랬을 때 버스 또는 자전거 쓰래요. 그 이 말이 뭐예요? 버스 타도 괜찮아. 자전거 타도 괜찮아. 자전거 타다 버스 타도 괜찮아. 이 소리인 거예요. 그럼 뭐야? 버스 타는 게 18명이 이 안에는 자전거 타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중에서는 버스도 같이 이용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니까 둘이 일단 더해주면 뭐가 발생해버려? 겹치는 게 발생해버려. 그런데 그 겹치는 게 6명이야. 그럼 빼기 6 하면 되겠죠? 결국 이거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쌤은? 분모, 분자에서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다가가죠. 요거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결국 쌤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푼다. 아이 쉣 5% 나왔네. 뭐 계산해 주시면은 12분의 11 이 아닌데? 몰라. 이거 나오게. 쟤 나온다 쟤.
4분의 3.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뭐 쉬운 거니까 쭉쭉쭉 갈게요. 자, 빨간 공 5개, 파란 공 3개, 3개의 공을 꺼내겠대요. 총 8개 있죠? 8개 있으니까 때 잘라주시고 분모는 8C3이 나올 겁니다. 자, 8C3은 56이죠? 자, 그때 문제가 뭐라 돼 있냐면 모두 같은 색의 공이 나오래요. 생각해봐야겠죠? 빨간색으로 같을 수도 있고 파란색 공으로 같을 수도 있겠죠? 자연스럽게 케이스가 나눠지죠? 근데 빨간색이면서 동시에 파란색일 수 있겠어요? 반반이에요? 아니겠죠? 네.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서로 배반된 케이스가 되는 거예요. 배반 사건이 케이스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땐 겹치는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거겠지? 네. 그러니까 빨간색 공으로 같으려면은 5C3일 거고요. 그냥 더하기 바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 공이려면요 3C3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56분의 11 여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해설지 잠깐 볼게요. 자, 해설지 보시면요 56분의 10 더하기 56분의 1 이렇게 대부분 다 돼 있고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쌤은 그냥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그러니까 독립시켜서 보자는 겁니다. 둘을. 그런 거니까 뭐 요거 보고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랑 똑같은 풀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바로 2번. 파란 공이 몇 개 이하로 나오래요? 1개 이하로 나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케이스 나올 수 있겠죠? 파란 공이 1개, 빨간 공이 2개. 아니면 파란 공이 1개, 빨간 공이 3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또 기계적으로 이하라고 했으니까 부정시켜 보는 거야. 그럼 부정시키면 1개 초과죠. 1개 초과는 뭐예요? 파란 공이 2개일 때 아니면 파란 공이 3개일 때죠. 알았죠? 1개 이하일 때 1개 빵개 1개 초과일 때 2개 3개죠. 케이스 개수 어떠니? 똑같지? 그럼 둘 중 너네가 이해하기 편한 걸로 하면 되잖아. 이런 뜻인 거야. 이하, 이상, 뭐 적어도 이런 거 보고 바로 연습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오케이? 뭐 푸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확률의 덧셈 정리해가지고 아까 식은 확인 나중에 다시 해보세요. 복습할 때. 여기 있다. PA 합 B는 PA 더하기 PB 빼기 PAUB라고 해가지고 그 합집합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던 그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합집합 공식하고. 그래서 여기서 시키는 건 연산 연습이에요. 연산 연습. 그 연산 연습을 할 때는 너네가 잘 못하겠으면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한번 풀어볼게요. 자, 두 사건에 대해서 PA 더하기 PB가 9분의 7이래요. A 급 B가 9분의 1이에요. 합집합일 때 풀래요. 합집합 공식이 뭔데요? 둘이 더한 거예요. 겹치는 거 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얘에서 얘 뭐 하면 돼 그냥? 빼면 되겠죠? 그냥 딱 9분의 5. 됐냐 여기까지? 이거랑 이렇게 쉬운 거는 굳이 벤 다이어그램 안 그려도 됩니다. 근데 얘를 보면요. PA가 2분의 1이고요. A 교 B가 4분의 1이고 A 합 B가 12분의 7이라고 돼 있죠. 그때 PB 값 구하래요. 물론 공식 써가지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A 합 B는 A 더하기 문제에서 구하는 PB에다가 교집합 빼는 거니까 20 풀어서 PB 구하면 됩니다. 근데 만약이야 못하겠어. 나 너무 어려워. 이해를 못하겠어.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벤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주시면 돼요. 너네가 직접 그리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럼 A 교 B가 4분의 1이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다 이렇게 확률을 적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고 나서 뭐야? PA가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럼 이게 2분의 1이니까 얘를 뭐 하면 되겠어요? 여기 색칠된 거는. 빼면 되겠지? 그래서 빼면 되는 거니까 여기도 4분의 1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A 합 B가 12분의 7이래. 12분의 7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3개 더한 게 12분의 7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2분의 1이거든 둘이 더하면? 그럼 12분의 6이죠? 그럼 12분의 6이니까 12분의 7 되려면 12분의 1만 있으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게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 활용해가지고 풀어줄 수 있다는 거. 정 못하겠으면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돼요. 식으로 풀다가 안 되면.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 마찬가지야. 봐봐.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돼 있죠.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고 서로 배반 사건이면은 겹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겹치는 게 없는 거니까 이렇게 둘이 떨어뜨려 놓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너네 이거 잘 돼 있는지 보자. 얘들아, 교집합하고 여집합 만나면 뭐로 바뀌냐? 빼기. 오이, 좋아요. 빼기로 바뀝니다. 저게 뭐임? 하는 사람 있을까봐. A에서 B의 여집합을 체크하면요. B의 여집합은 이쪽이죠. 빼래죠? 그럼 남는 게 요것뿐이 없죠. 그치? 그래서 이게 A 빼기 B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쉽게 교집합, 여집합 만나면 빼기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자, 근데 이 그림에서요. A에서 B를 뺄 건데 원래 그 차집합 논리가 이거잖아. A에서 B랑 겹치는 거 빼는 거잖아. 근데 저 벤 다이어그램 보면은 B랑 겹치는 게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5분의 1 바로 적으면 돼요. 그리고 이 친구도요. 자, 집합은 자,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럼 교집합, 여집합 만나면 빼기로 바뀌니까 결과적으로 P, B 빼기 A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B랑 A랑 겹치는 게 없죠. 그럼 여기가 4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A 합 B 구하라고 했으니까 PA 더하기 PB 해주면 되겠죠? 배반 사건이니까 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5분의 1 더하기 4분의 1 하면 되니까 20분의 9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별로 문제 없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정 어려우면 벤 다이어그램 그려라. 안 그려도 되면 안 그리지 마라. 뭐 필수 조건은 아니다.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연산은 좀 그냥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A랑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래요. 겹치는 게 없대요. 자, 그랬을 때 PA 합 B가 3분의 2일 때 PA 곱하기 PB의 최대값 구하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봐봐라, 야. 둘이 배반 사건이란다, 야. 자, 그러면 PA 더하기 PB가 3분의 2죠. 겹치는 게 없으니까 뺄 게 없는 거지. 아, 근데 야, 쓰기 귀찮다, 야. 요걸 X라고 요걸 Y라고 하겠다, 야. 귀찮으니까. 그럼 문제가 이거 찾으래죠. X, Y의 최대값 찾으래죠. 그럼 뭐 하면 돼요? Y는으로 정리하면 되겠죠. 그리고 대입해버리세요. 그럼 대입하면요. X 곱하기 3분의 2 빼기 X. 자, 여기까지 적히겠죠. 몇 참수씩 나왔네요? 2차함수씩 나왔죠? 그럼 2차함수 최대값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로 블록 잡아주고요. 0하고 3분의 2가 근이니까 대칭 3분의 1일 때가 최대입니다. 그럼 3분의 1 대입해주면 되겠죠? 3분의 1 대입하게 되면 9분의 1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함수랑 엮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또한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습니다.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습니다. 보시면 둘이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고 돼 있죠. 자, 너네 확률은 기본적으로 0하고 1 사이니까 양수 애들이지. 근데 딱 0이 들어있단 말이야. 근데 둘이 곱했을 때 여기 는이 없죠. 그럼 그 말은 둘 다 0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그럼 무조건 둘 다 양수란 소리예요. 그럼 둘 다 양수면서 최대 최소 물어봤죠. 네, 그럼 산술기하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지에는 산술기하가 있을 겁니다. 다른 풀이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2%다. 봐봐, 이 자,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해야겠다. 1%다.